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은 둥근 달빛처럼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산들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김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늘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62세의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할머니 댁에 들어오셨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노년의 근심이 할머니 앞에서 무겁게 느껴졌죠.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 그늘 아래 대나무 의자에 앉아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부끄럽지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뭔가 달라졌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속상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나무처럼 늙은 남자분이 대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아 조심스레 고개 숙여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요. 그 관계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김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박 할아버지를 깊이 바라보셨어요. 할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박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법이에요. 그게 삶의 이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아요. 몸을 제대로 돌보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김할머니가 잠시 멈추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건강의 뿌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답니다. 저는 그게 단순한 초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의 뿌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즉 식품이에요. 심장뿐만 아니라 혈액에도 좋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의 활력과 전반적인 건강을 높여줘요. 할머니는 점점 따뜻한 목소리로 마치 노인의 지혜처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독특한 방식으로 깊은 이해를 나누듯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진한 색깔의 채소나 적은 양의 과일이라도 매일 꼭 챙겨 드시고 몸에 지니고 다니며 드세요. 특히 붉고 짙은 색 과일이 좋아요. 과일은 혈액순환과 몸의 에너지를 개선해 줍니다. 이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토마토처럼 붉은색 채소나 브로콜리처럼 푸른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액에 좋아요. 혈액순환을 돕죠. 마늘도 좋고요. 생강은 약간 강한 향이 있지만 몸에 매우 좋아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활력을 높여주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호두도 마찬가지고요. 아몬드 같은 다른 견과류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메가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도요. 생선을 꼭 챙기세요. 이 생선들은 오메가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 매우 좋아요. 혈관을 보호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년 이후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이 이 음식들 덕분에 크게 개선될 거예요. 김할머니는 천천히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다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예언 같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스승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심하세요. 물론 관리가 중요하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거예요. 특별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왔답니다.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용이 말하는 예방의 맹세라고 불리는 거죠. 박 할아버지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었어요. 이게 진짜 용의 맹세인가요? 김 할머니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건 음료예요. 과거의 티베트나 중국에서 인도 같은 고대 지역에서도 기공이 수행되었고 스승과 제자들이 이 음료를 꾸준히 마셨답니다. 혼합해서 마시면 돼요. 이 음료는 공복에 마실 때 가장 맛있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잔씩 마시면 몸이 점점 따뜻해져요.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간단한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요. 이걸 이루면 몸속 깊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흡수되고 피로가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도움과 격려가 됩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이건 아주 간단해요. 평범한 음료가 아니에요. 매일 진심을 담아 마시면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될 거예요. 더 맑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남성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이보다 자연스러운 치료법은 없어요. 선생님께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군요. 요즘 저는 오직 의학과 병원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힘을 줘요.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들어요. 김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몸은 정말 정직해요. 좋은 걸 주면 꼭 보답해요. 저도 다시 아이처럼 되돌아갈 거예요. 에너지를 되찾고 싶다면 제 마음은 이미 회복됐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박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의 눈에 안도와 희망이 살짝 비쳤어요.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죠. 김 선생님은 안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천천히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시작된 거예요. 이건 혈관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특히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효과가 정말 있다고 해요. 생기 회복에 도움된다고 보고되었답니다. 특히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거친 설탕은 소화를 촉진해줍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레몬과 꿀은 자연 해독제이자 정화제죠. 몸의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습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 회복에 좋아요.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박 선생님이 놀라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혹시 저랑 비슷한가요? 지금 시작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도 될까요? 김 선생님이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 순간 마음이 회복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몸과 마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매일 정성껏 음료를 만듭니다. 천천히 만들고 마시는 과정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봄 햇살이 서서히 비추고 밖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 후에 작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희망의 싹이 트이기 시작했죠. 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박 선생님, 우리 몸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잃었다면 다시 마음을 담으면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 길을 매일 한 번씩 걷고 있어요. 걷기만 해도 몸이 변해요. 숨소리를 잘 듣고 발끝으로 땅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걷는다면 행운이 점점 밝아질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 서서히 풀려나요. 무리한 운동 대신 에너지가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가벼운 활동이 훨씬 중요해요. 선생님이 조용한 마당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저는 그동안 너무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랬어요.
움직이는 것조차 아팠어요. 이유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기분이었죠. 김 선생님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 기분 잘 알아요. 하지만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당신이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발 들어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천천히 몸을 이완하세요. 꾸준히 하면 언젠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느낌이 돌아올 거예요. 기적은 특별해요. 일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나타날 거예요. 그때 마당에 핀 작은 들꽃처럼 바람에 흔들릴 거예요. 박 선생님이 그 꽃 같아요. 안에 아직 흔들릴 수 있는 생기가 남아 있어요. 뒤처지지 않았다고 느껴요. 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솔직해지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반영돼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짐이 조금 내려간 듯한 기분이에요. 그저 제 표현일 뿐이에요. 그동안 혼자 모든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그 걱정과 부끄러움이 김 선생님을 위한 거였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거부했던 제 자신을 느꼈어요. 저는 아직 그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몸도 변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웃음을 참으려 했어요. 맞아요. 어떤 나이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주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주변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분명 전해질 거예요. 선생님은 머리를 숙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약속하는 것 같네요. 오늘 메시지는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내에게 돌아가서는 차 한잔 하자고 했죠. 많은 날을 말없이 보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김 선생님은 다정하게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해주었어요. 속삭이듯 이제 충분해요. 좋은 시작이에요. 마당에는 햇살이 더 많이 비치고 있어요. 해가 부드럽게 저물고 있었죠. 오후 조용하고 감동적인 순간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짐은 마치 마음이 내려간 듯해 보였어요. 그 표현이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작은 빛이지만 맑은 믿음의 빛이었죠. 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사실 김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말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하세요. 함께 지켜보죠. 김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박 선생의 등을 바라보았죠.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믿음은 그와 함께 남아 있었죠. 그녀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박 선생은 작은 걸음을 내딛었으니까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선생님의 모습이 운동장 끝 나무 사이로 나타났어요. 점점 사라져가지만 김 선생님은 그곳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따라 마음을 흐르게 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고 다시 돌아왔죠. 언젠가 그녀도 나이 들 거예요. 한동안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겼었어요. 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어요. 한동안 깊은 공허함을 느꼈죠. 남편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다시 살아났어요. 찾으러 왔어요. 그건 바로 공허함이었죠. 김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네, 함께 차를 마시던 오후 제 옆에 앉은 유 선생님은 말없이 손을 얹었죠.
선생님의 따뜻함, 말할 필요 없는 위로,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요. 풍요로운 시간이 그녀 마음에 되살아났어요. 꽃 피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는 모든 추억처럼 미소 지었어요. 희미한 느낌이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평화와 감사가 조용히 공존했어요. 네,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부부의 힘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눈은 유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눈과 닮았어요. 선생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반짝였죠.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작은 따뜻한 방, 따뜻함과 깊은 정이 넘쳤죠. 모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했죠. 유 선생님도 점차 마음을 열고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조심스레 과거를 돌아봤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많이 외로웠죠. 하지만 남편은 무능했어요. 부담을 더 지게 될까봐 모르는 척했죠. 박 선생은 유 선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요. 김 선생님은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내 진심이. 나누기만 해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 멀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까워져요. 그게 법칙이죠. 세 사람 사이에 따뜻함이 퍼지고 웃음은 부드러운 내리막길처럼 퍼졌어요. 웃음은 오래된 관계를 떠올리게 했어요. 마치 산뜻한 봄바람이 부는 듯했죠. 그날 오후 박 선생과 이 선생은 김 선생의 작은 정원 한켠에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겼어요.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옛 풍경화한 장면 같았죠.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바로 삶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주름이 늘어도 사랑과 이해, 치유로 가득해요.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때로 한 잔 술, 따뜻한 차 한 잔, 다정한 말과 함께 찾아와요. 모든 것은 한 마리 말에서 시작됐죠. 이 여성은 매우 조용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 선생님도 그랬다. 그는 내 손을 더욱 부드럽게 감쌌다. 오랜 세월을 담은 그의 눈빛이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 여사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말이 때로는 거창한 말이나 대단한 행동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다. 하루 중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 자라난다. 내 곁에 있어주고 조용히 있어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은 가장 깊다. 자동차는 연대의 뿌리다. 창밖 햇살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간다. 정원은 푸른 나무들로 가득하고 바람이 분다. 작은 꽃들이 흔들리듯 이 선생님과 여인의 마음도 살랑이며 서로를 마주한다. 맞다. 그날 김 여사의 작은 딸이 집에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마음의 꽃이었다. 나는 조용히 한 송이씩 꽃을 쏟아냈다. 이해의 꽃, 감사의 꽃, 그리고 깊고 오래가는 사랑의 꽃이었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이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부드러웠다. 공기는 매우 조용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깊은 약속을 담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다시 한번 유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고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뒤에는 김 여사의 집이 있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길가에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멀리 산 너머 부드러운 노을이 퍼져나갔다. 시간이 흘러도 그 순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사라는 다시 시작했다. 상처 위에 그려진 이해의 침묵 속에서 배려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안았다. 신뢰가 손 안에서 피어났다. 김 여사는 마당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등을 바라봤다. 눈물이 내 눈에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은 누군가의 만남의 날이다. 당신 삶에 늘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 맞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정한 변화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진심 어린 감동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어떤 고급 약보다 깊이 치유한다. 당신은 회복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 결국 사랑은 큰 사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온 것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 짓고 조용히 따뜻한 손짓을 내민다. 말없이 함께 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왔다. 그 나이는 부부가 함께 가장 큰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기다. 그것은 선물이다. 시간이 흐르며 몸은 예전과 달라져서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강해진다. 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쌓여가는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진다. 당신은 진한 향기를 들이마실 것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 길 위에 있다. 오늘이 어제보다 좋고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그 길은 앞에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마라.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소중한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 때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부드럽고 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 나와 그 사랑은 삶이다. 모든 계절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을 풍요롭게 하라. 따뜻하게 해주는 여행이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자. 부드러운 편안함이 항상 당신과 함께한다. 진짜 이야기와 마음에 닿는 조언, 그리고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든다. 나는 나누고 싶다. 이 글이 좋다. 감동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읽고 조금의 공감도 나누길 바란다. 그렇게 느낀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사하라. 댓글 남겨달라. 자신을 잘 돌보라.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 혼자 걷는 길보다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세상은 더 따뜻하다. 참 아름답다. 얼굴에 주름진 달이 있다. 그걸 뒤에 남겨도 좋지만 매일 사람들을 꼭 붙잡아라. 그를 키우는 사람에게 그는 꽤 성숙하다. 그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하게 피어난다. 맞다.